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K방산은 글로벌 지정학적인 우려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을 좀 열어보니까 기존의 작년의 그런 추세를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 실적이 지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정부는 K방산이 워낙 잘 나가자 올해 사상 최대 규모 수출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조 원의 수출을 기대했었는데요, 올해는 목표 달성이 좀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내 방산업계 수출 계약 체결액은 정부가 추산하기로 13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억 달러에는 살짝 이제 못 미치죠. 지난해 173억 달러 수출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이제 2020년까지 오랫동안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2021년 70억 달러대로 올라섰다가 지난해 이제 170억 달러대로 수직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올해 140억 달러 수출이면 뭐 많다면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아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 수출 증가세가 이렇게 좀 둔화된 이유는 어떤 게 좀 나오나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폴란드 변수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K방산 전체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72%로 절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3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는 폴란드에서 이른바 대박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으로 이제 안보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대거 사들였죠. 그런데 올해는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올해 이제 폴란드에서 지금보다는 잘했어야 했는데 이제 폴란드와 가계약을 했던 이제 방산 물량이 실제 수출 물량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수출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이제 방산 계약은 기본적으로 1차 계약, 1차적으로 기본 계약하고 실행 계약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이 기본 계약은 수출의 대략적인 틀을 논의하는 가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실행 계약이 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7월에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이제 K9 212문, 11월에 천무 218대를 수출한 1차 이제 실행 계약을 맺은 바가 있는데요. 이 같은 1차 실행 계약 때문에 이제 지난해 방산 대박이 난 것이죠. 올해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2차 실행 계약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까보니까 기본 계약 중에서 K9을 2차 계약에서 이제 152문밖에 팔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뭐 308문 가량은 남겨진 것이죠. 네, K9 같은 그 포의 단위를 문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약이라고 쓰는 기본 계약으로 K9을 672문을 수출하기로 했는데 실제 2차 실행 계약까지 넘어가지 못한 게 뭐 이제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금융 지원이 미흡했던 게 하나의 좀 원인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계약을. 하지만 수출입은행이 이제 특정 구매국에 이제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다 차버리면서 계약 협상이 지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달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이제 국내 방산 업계에 이제 대출 지원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수출이 이제 성사가 됐죠.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폴란드 총선이 이제 10월이었는데 이번에 그 전에 이제 좀 정치 리스크가 있기 전에 계약을 마무리 지었으면은 이제 그 전에 지었어야 되는데 좀 한도 때문에 좀 늦어진 게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일단 팔 수 있었던 무기들을 많이 못 팔아서 이렇게 좀 수출이 줄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런데 폴란드에서 우리가 맺었던 기존 계약을 파기를 하거나 좀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나 보네요. 지금 이제 폴란드 정권 교체가 이제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이제 폴란드에서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야권 연합이 8년 만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야권 연합은 친EU 정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제 무기도 우리나라보다는 EU 무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사실 뭐 이유를 불문하고 뭐 이전과는 다른 이제 노선으로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전 정권이 추진한 각종 정책과 이제 핵심 사업을 이제 번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실제로 이제 올해 10월 총선 결과 이제 폴란드의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자 또 11월부터 외신을 타고 뭐 한국과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국내 방산 업계가 바짝 긴장했었습니다. 이 당시 유력 외신을 통해서 폴란드가 과거에도 군용 헬리콥터 50대를 이제 프랑스에서 구매하려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뭐 정권 교체됐다가 이 계약을 뭐 파기한 적도 있다. 이런 보도가 또 현지에서 나왔었고요. 이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 연합의 폴란드 하원 의장이 또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또 방송 관련 발언까지 했어요. 뭐 전 정부가 총선 이후에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하면서 불안이 더 고조되기도 했었죠. 이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이 발언의 진위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했었습니다. 네. 이런 혼란은 이제 폴란드 신임 총리가 의회 국정 연설에서 이제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계약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잦아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대규모 무기 계약이 남아 있는데 국내 방산업계는 이 폴란드의 부패 수사와 정책 변화에 주목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신임 총재가 부패를 언급했다시피 이게 방산 계약이 부패와 이게 만약에 엮이면 또 정치에 휘말려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떤 폴란드의 어떤 내부적인 정치 상황 때문에 우리 나라의 어떤 K방산 수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수출 물량 전망 폴란드에서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국내 방산 업계가 폴란드와 맺은 기본 계약에 따라서 남은 잔여 계약 물량은 일단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K9 자주포 308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잔여 계약 물량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남은 계약을 이제 완만히 형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알려졌고요. 이제 폴란드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뭐 변화된 상황은 지금까지는 없다. 기존 계약에 대한 수출 준비를 뭐 예정대로 하면서 뭐 폴란드 수출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뭐 K9 공장 생산 라인을 또 증설을 했고요. 지금 추가 인력까지 채용을 했어요.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 물량을 차질 없이 이제 공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이외에 지금 현대 로템의 K2 전차도 지금 잔여 물량이 상당히 폴란드에 남아 있거든요. 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차 계약에서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수출을 확정을 했어요. 이거 수출된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계약의 4.5배에 달하는 820대 계약이 지금 아직 계약 2차 계약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대 로템은 보다 신중한 모습이죠. 특히 지금 폴란드 측이 K2 전차의 기술 이전을 통한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협상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차 군단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앞세워서 폴란드 새 정부를 좀 이제 설득하고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친 EU 성향이 이제 폴란드 새 정부는 좀 혹할 수도 있겠죠. 이에 현대 로템은 이제 K2 계약 고수를 위해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 로템은 이제 폴란드 국방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현지 파트너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이제 국내 업체 분위기를 보면 이제 뭐 기존 계획 설마 무산되겠냐, 뭐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남은 잔여 계약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급 물량이 조절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내년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K방산의 수출이 다소 주춤해졌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내년 정책 1순위는 물가 관련된 소식인데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1순위로 물가를 언급했네요. 맞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요즘에 뭐 장을 보거나 뭐 식당을 할 때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아졌냐 뭐 이런 걸 느끼실 텐데요. 이제 경기도 어려운데 물가까지 올라서 살림살이가 상당히 팍팍해지는 느낌입니다.
물가가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민생 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 총재와의 대담에서 민생과 물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대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본격화로 인해서 치솟았던 이제 소비자 물가는 이제 올해 초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7월에는 근데 좀 주춤해서 물가가 꺾이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치솟는 물가가 정말 걱정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대통령 말처럼 상하 물가가 잡힐지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이제 관심 속에서 정부는 물가 관리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면 물가가 올라서 서민이 죽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내년도 예산안도 이제 재정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정책실장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제 모든 가용책을 총동원해서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대통령실은 물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물가 잡기 이제 정책 목표는 이제 기획재정부 중심의 범부처 이제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의 주요 품목 수급 관리라던가 이제 편법적인 가격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등에 앞으로 소관 부처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물가가 좀 잡혀서 서민들의 시름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정부의 지출 측면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그만큼 오르게 된다.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제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서 물가를 잡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해 왔다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국가 재정도 덜 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지출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이제 회사채 금리도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도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봤고요. 이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된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콘텐츠, 금융, 바이오 헬스, 관광, 푸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